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일 중요한 FOMC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관련해서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였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영국이랑 호주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의견들을 밝혔는데,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갈릴 것 같은 그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단 FOMC부터 한번 다시 간략히 보면은 4연속 75bp 인상,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4%, 정확히 말하면 3.75에서 4% 레인지까지 도달을 했죠.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이 피벗을 언제 하는지, 피벗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태세 전환, 어떤 식으로 바꿀지를 의미하는데, 기존에 엄청나게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간다라고 얘기했던 거에서 이제는 좀 금리 인상을 덜 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중단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조금이라도 더 도비시한, 조금이라도 더 완화적인 발언을 기대를 했는데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고, 오히려 기준금리 최종치가 시장 예상보다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 녹아있는 금리 예상치가, 이제 기준금리 예상치가 5%를 넘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내년 5월 기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개월 후에 5%까지 넘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9월달 점도표에서, 이제 점도표라는 거는 연준 위원들끼리 설문조사하는 거죠. 각각 내가 생각하기에는 적정한 기준금리가 얼마다, 이제 그걸 얘기했을 때 최종적으로 한 4.6, 4.7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연준 위원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5%도 넘기고 있으니까 아마 오히려 더 예상보다 긴축적인 흐름으로 갈 것 같고, 그 와중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지표는 여전히 좋죠. 물론 지금은 사실 고용보다 이제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이렇게 너무 좋으면은 이제 연준 입장에서 긴축을 줄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고용도 안 되고 뭐 경제도 안 좋고 하면은 이제는 좀 경제가 꼬꾸라지고 있으니까 잡을 만큼 잡았다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요. 실업률 자체도 살짝 오르긴 했는데 3.5에서 3.7로 올랐죠. 근데 3.5 자체가 뭐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이다 보니까 3.7로 올라봤자 어쨌든 역사상 최저 수준이고, 신규 취업자 수가 기대 이상인 거에 더해서 구인 공고도 또다시 급증을 했죠. 이 차트를 보시면은 구인 공고 대비 구직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그 비율을 나타낸 건데 1.86이죠. 이거는 구직자 수 대비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열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그래서 1.86이라는 거는 한 명이 나가서 이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할 때 일자리가 1.86개 있다, 그러니까 일자리 구하기가 훨씬 쉽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미국에서는 요새 이슈가 급여 공개죠. 구인 공고에서 회사들이 급여를 레인지로 공개해야 돼요. 얼마 정도를 주고 사람을 뽑을 건지.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퍼블릭하게 이 오픈 포지션의 연봉 정보를 알 수 있게 된 세상인데, 어쨌든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채용 공고의 급여 수준 레인지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새로 직원을 뽑는 것 뿐만이 아니라 기존 직원들도 이 공고를 보고 나보다 월급 많이 받네, 뭐 이런 식으로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회사를 뭐 그만둘 수도 있고 더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해서 이제 급여 인상을 더 자주 할 계획인 회사들이 3분의 1 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임금도 올라갈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 빅테크 회사들은 비용 아끼기 모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R&D 외엔 채용 중단하기로 했고, 아마존도 앞으로 몇 달간은 채용 안 하겠다. 이걸 넘어서 이 정도까지 못 온 이제 손실을 내고 있던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아예 대량 해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 부동산 거래, 오픈도어나 진로우 같은 회사들은 부동산 시장이 지금 모기지금리 오르면서 완전 때려맞고 있다 보니까 손실이 커지면서 아예 사람들 엄청 자른다. 그리고 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좀 쇼크급이긴 하죠. 왜냐면은 얘네들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비상장 스타트업 이런 식으로 불렸던 회사인데, 어쨌든 이 핀테크 결제를 하는 초대형 회사가 지금까지 엄청 승승장구하던 회사조차도 사람을 자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은 진짜 좋진 않은 것 같고요. 심지어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가 먹은 후에 이제 전 직원의 50% 해고하기로 발표를 했죠. 실리콘밸리에서는 대량 해고가 이어지고 있고,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랑 호주 같은 경우에, 영국은 일단 자이언트 스텝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빨간 선이 미국이고 제일 먼저 올리고 있죠. 그리고 이 까만 선이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도 열심히 쫓아는 가고 있는데, 이번까지는 이렇게 올렸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올리기 힘들다라고 이제 선 그었죠. 우리는 미국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선 그었고, 모기지금리가 일단 너무 높고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올릴 수가 없다. 뭐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요 3%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이 올리는 속도가 확 둔화될 것 같다는 게 시장의 생각이고, 호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호주는 여기 곡선처럼 돼 있는 이 선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 25bp 단위가 아니라 조금 더 변태 같은 숫자로 올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2.85까지 올라왔고, 근데 이번에 25bp만 올려서 2.85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4연속으로 50bp씩 빅스텝을 계속 밟았다가 이제는 25bp만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 속도 조절에,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미국이 과연 이제 올리긴 올리겠지만 언제까지 혼자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환율과 관련된 이 기업들의 소식들을 보면은 재밌는 게 명품 회사들은 사실 인플레라는 거를 핑계로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었죠. 제품 가격을 올려도 명품을 사는 소비자들은 사실 뭐 주머니 사정에 그렇게 급급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인플레 오면은 오는 거지, 뭐 내가 돈 더 내지, 뭐 이런 식으로 사고 있으니까 명품 회사들은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었는데, 샤넬이랑 롤렉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또 올렸습니다. 샤넬은 한국에서 제품 가격을 또 올렸고, 롤렉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올렸어요. 근데 이게 인플레도 인플레인데 얘네들은 이제 환율 때문에 가격을 더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샤넬이 한국에서 제품 가격을 올렸다는 거는 원화로 파는 이제 샤넬백 가격을 올렸다는 얘기죠. 사실 원화 가치가 워낙에 올해 들어서 이제 폭락을 하다 보니까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달러로 샤넬백을 사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샤넬백 한국 원화 가격이 예전 가격 그대로라면은 그거를 그냥 원화로 바꿔서 한국에서 사서 다시 들고 가는 게 비행기 값을 고려를 해도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샤넬백 가격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환율이 급변동을 하다 보니까 샤넬백이 나라별로 가격이 좀 틀어지는, 기존에는 이제 환율에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놨다고 하면은 환율이 급변하니까 미국에서 안 사고 뭐 환율이 싼 국가 가서 사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비트라지가 가능해지다 보니까 환율이 폭락한 나라에서 가격도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선 거죠. 근데 뭐 사실 그거는 뭐 하나의 핑계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좋은 핑계를 바탕으로 샤넬도 롤렉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올렸죠. 유로화와 파운드화 환율이 계속 작살나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똑같은 이유로 올렸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절전 요청을 기업이랑 가정들의 겨울 동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겨울 절전 요청을 했고, 아무래도 이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LNG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이제 예비 전력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선제적으로 전력을 좀 아끼려는 모습을 보이고, 관련해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 관련해서는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합의를 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좀 트러블이 생기면서 이번 주에 곡물 가격, 특히 밀 가격이 치솟았던 사건이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전쟁은 한동안도 계속될 것 같고, 기업들 실적을 간략히 짚고 가면은 이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일단 시장에서 기대치 자체가,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치 자체가 엄청 낮아진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애초에 이 파란 선 X 에너지인데, 에너지 기업을 제외한 여타 기업들,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치는 엄청 높은데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연초 대비해서 한 20% 정도 빠진 상황이죠. 실적 기대치가 이미 많이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못 맞추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팬데믹발 받았던 회사들,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매출 당연히 계속 줄어들겠죠. 그리고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상황 안 좋은데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이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뭐 숫자만 놓고 보면 실적 별로긴 한데 기대치보단 높았죠. 기대가 워낙 낮아서. 그래서 여기도 중국이 문제입니다. 미국에선 여전히 성장 중인 회사인데 중국에서 이제 팬데믹 봉쇄 여파로 인해서 중국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 거래, 암호화폐 거래가 줄어들면서, 그리고 시장 자체가 폭락을 하니까 뭐 똑같은 거래를 해도 어쨌든 거래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적이 별로 안 좋았고요, 둘 다. 그래서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AMD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뭐 인텔에서도 삼성전자에서도 다양한 회사들에서 실적 나왔던 것처럼 PC 수요 줄어들면서 수익성 떨어지고 있다. 근데 대신에 데이터 센터 서버 수요는 여전히 좋다. 그리고 AMD는 서버용 반도체 시장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다라는 모습이고, 퀄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수요가 생각보다 안 좋긴 한데 차량용 수요, 그리고 고성능 5G 반도체가 계속해서 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반도체 업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하는 시장인데, NXP 반도체, 이 차량용 반도체 위주로 비즈니스를 하는 이 NXP 반도체도 실적이 좋았죠. 앞으로 계속해서 이 PC나 뭐 스마트폰 수요가 줄어들면 이 자동차 쪽을 사람들이 노리게 될 것 같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엔화약세가 드디어 실적에 악영향을 주는 모습이죠.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통화 완화 계속한다, 만약에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그거는 수출에 더 도움되는 거니까 뭐 원자재 값 오르는 것까지 생각을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우리한테 나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엔화 가치 떡락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말과 반대로 수출 가격 경쟁력이 있던 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제 임계점을 넘어서 수입 비용, 이제 원자재 수입 비용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악영향을 주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실적들을 보고 나니까 일본이 오히려 이제 엔화 환율을 잡기 위해 더 많이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 탈중국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타이거 글로벌,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 중국에서 빅테크 회사들이 되게 귀여운 작은 회사일 때부터 일찍이 투자해서 지금까지 돈을 엄청나게 벌어온, 현재도 뭐 JD라던가 웨이투한 같은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이런 타이거 글로벌이 중국에 당분간 신규 투자를 아예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죠. 이게 아무래도 시진핑 3연임 앞두고부터도 중국 주식 비중을 줄였는데 앞으로도 미중 갈등 계속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규제가,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될 것 같다, 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 아이폰 생산지를 이제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옮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인도에서 아이폰 14 생산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페가트론이라는 인도 제조업체를 통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차트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애플의 매출 비중인데 1등, 2등이 아메리카와 유럽이죠. 이제 미국과 유럽이고 그 중국은 3등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중국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애플 입장에서 어쨌든 매출 측면에서도 고민을 하지만 공급망 측면에서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고를 하는 모습이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연기금들이 이 텍사스 교직원 연금에서 중국 주식 비중을 깎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머징 마켓 전체 비중을 유지한다 그랬어요. 그 말인 즉슨 이머징 내에 있는 다른 국가들, 뭐 한국, 대만, 인도 같은 나라들은 돈이 이제 중국에서 빠져나온 만큼 흘러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물론 이거는 텍사스 교직원 연금의 얘기고 뭐 모든 펜션들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따라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선례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시총 상위권 대형주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 얘기를 빼놓고 지나갈 수 없겠죠. 트위터 독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사회 멤버 다 자르고 이제 CEO로 등극을 해서 혼자서 단독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11월 8일부터 아예 주식시장에서 트위터가 거래 중단되고 상장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트위터 직원 절반을 해고하겠다고 통보를 날렸죠. 그래서 이메일을 아예 날리기 시작했고 프리 스피치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뭐 아무 말 대잔치 이제는 뭐 혐오 발언 뭐든 다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트위터 정책 변경도 이제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트위터의 기존 광고주들은 이 트위터의 정책이 변경 되는 거를 지켜보면서 일단 당분간은 트위터에서 광고 집행 안 하겠다고 이제 발뺀 모습이죠. 그리고 재밌는 게 어쨌든 대량 해고가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송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이제 타깃으로 해서 테슬라가 예전에 6월 달쯤에 해고를 했었는데 인원들을 그때도 이제 소송을 했던 좀 유명한 변호사인데 미국에서 이 사람이 이제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데요. 이번에도 트위터에서 대량 해고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압박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해고 과정에서 정당한 대우 받도록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선방을 날렸고 미국에서는 어쨌든 이제 법적으로도 되게 다이나믹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 M&A를 또다시 발표했죠. 아비오메드라고 해서 심장 보조 펌프 제조업체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거의 20조 원 넘는 돈을 주고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게 시장 가격보다도 프리미엄 50% 훨씬 넘게 쳐서 비싸게 사들였는데 J&J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를 두 개로 나눠서 이 소비자 건강, 이제 일반 의약품이랑 피부 미용 제품 파는 곳 그리고 제약 쪽, 처방약이랑 의료기기 파는 쪽 이쪽 나눠서 후자, 이 제약, 처방약이랑 의료기기 파는 쪽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쪽이 더 고마진 고성장 영역이라서 그쪽 부분에 이제 계속해서 돈을 쓰는 모습이고 이번에 인수한 이 아비오메드도 결국에는 제약 영역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존슨앤존슨 기업 분할 관련해서 영상을 만든 게 있었는데 이거 저희가 진짜 잘 만든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좀 상대적으로 되게 가벼워졌어요. 캘린더가. 그래서 실적 발표도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거 많이 끝났고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고 있고 중요한 FOMC도 또다시 한 달간 없을 거고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주에는 미국 CPI, 목요일날 발표된 미국 CPI 인플레 수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앞으로 12월 그리고 몇 안 남은 금리 인상기에 대한 향방을 예상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쿠팡 실적 되게 기다리고 있는데 쿠팡이 2분기에 실적 발표하는 거 보고 제가 와 진짜 이게 되는구나 하고 좀 놀랐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얼만큼 놀라움을 선사할지 지금 주가가 얼마나 뭐 적정하냐 아니면 상장 시 주가가 얼마나 적정했냐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좀 엄청난 것 같긴 해서 쿠팡이 좀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순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